나는 왜 끊겼는지도 몰랐어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혜영님은 올해 71살, 매달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없었고 별도로 일하지도 않다 보니 늘 똑같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넘겼는데 다음 달도 없었습니다. 셋째 달쯤엔 슬슬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고 결국 동주민센터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혜영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었대? 일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달 전, 오래전에 들어뒀던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통장에 돈이 한 번에 들어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자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겼고 연금은 그렇게 조용히 끊긴 겁니다. 이런 일 요즘 정말 많습니다. 나는 연금 받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일도 안 하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설마 끊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중 예고 없이 연금이 중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탈락되는 6가지 이유를 정부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부모님, 형제, 지인 중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은 없는지 이번 영상이 중요한 점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 나는 일도 안 하고 국민연금 하나 받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당연히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받는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차량 같은 재산까지 일정한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요, 혼자 사는 분은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월 364만 8천 원. 이걸 넘기면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들어둔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집값이 올랐다든지 그런 것들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충남 공주에 사는 안미경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올해 68살 혼자 지내고 계시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예금이 7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공시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정기관에선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은 그대로 포함되고 예금 7천만 원은 매달 약 7만 9,100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집값 중 일정 금액이 추가되죠. 결국 이 모든 걸 합치니 소득 인정액이 270만 원이 넘게 계산됐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 원을 훌쩍 넘긴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미경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남겨준 돈인데. 하지만 행정 기준은 다르게 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이 소득 인정액은 신청할 때 한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해마다 자동으로 재조사합니다. 그래서 예금이 만기돼서 이자가 붙거나 집 공시가격이 오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기준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금이 조용히 끊기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박선규님은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소득은 거의 없었지만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그게 소득처럼 계산되면서 결국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주택 공시가격까지 모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니까 본인이 아무리 나는 일도 안 한다고 해도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기초연금은 내가 실제로 돈을 벌었냐보다 행정 기준상 벌었다고 간주되는 소득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에요. 본인이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자산 내역을 알려드리고 내가 지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이렇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고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 때문에 탈락? 나는 한 푼도 안 벌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왜 안 나오는 거죠? 이 말 상담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이 끊기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은 국민연금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집이 하나 있고 예금이 조금 있고 전세 보증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소득처럼 간주되는 재산으로 잡히게 돼요. 즉, 실제 돈을 벌지 않아도 그 재산이 있으면 이걸로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0원인데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배동철님 사례를 볼게요. 올해 70살,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본인은 연금도 없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문제였습니다. 15년 전 구입한 아파트인데 최근 공시가격이 3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환산하니 소득 인정액이 370만 원이 넘게 계산된 겁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을 넘겨버린 거죠. 배동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이 집 팔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 집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 마포에 사는 김정숙님은 예금이 9천만 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고 매달 이자도 거의 붙지 않는 계좌였죠. 그런데 그 예금이 환산소득으로는 월 약 10만 1,70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소득과 국민연금, 그리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되면서 결국 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겁니다. 정숙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돈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있었던 건데요. 쓸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행정 기준은 다르게 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연금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상속받은 토지나 시골 땅이에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팔 생각도 없는 땅인데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땅 역시 재산으로 계산되고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땅이 있는데요. 거기 아무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도 그 땅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연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소득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라는 생각,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토지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게 소득처럼 계산돼서 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준은 신청할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정부가 자동으로 재조사합니다. 예금 만기, 공시지가 변동 혹은 다른 이유로 갑자기 기준을 넘는 일이 생기면 아무 연락 없이 연금이 멈출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예금이나 부동산, 상속받은 토지도 소득처럼 계산되며 기준선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공시가격이나 이자소득, 전세보증금 등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혹시 내 상황이 조금 애매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고 제가 혹시 기준을 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직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남편이 연금 좀 받는 것뿐인데 왜 나한테까지 기초연금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문의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답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직영연금과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께 노후의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종류의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게 바로 직영연금이라는 겁니다. 직영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 연금을 본인이 직접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인은 연금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 수급자분들 중엔 나는 연금도 없는데 왜 안 줘요? 하시지만 배우자가 군인 출신, 공무원 퇴직자인 경우 그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윤경희님 사례를 볼게요. 올해 74세. 경희님은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고 연금도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을 했더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답을 받았어요. 이유는 남편이 퇴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을 매달 190만 원씩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해당됐던 거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건 직영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깎인다는 점입니다. 군인연금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해도 기초연금 전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 정도 감액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어요. 즉, 직영연금 수령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액 또는 탈락 가능. 이미 받고 있다가도 감액될 수 있음. 그럼 이걸 꼭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봐야 할까요?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른 공적연금으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 분들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또 줄 수는 없다. 즉, 이중 지원을 피하겠다는 취지죠. 듣는 입장에선 섭섭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는 형평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로요, 직영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그 액수에 따라 감액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서영준님은 예전에 군 복무를 오래 하시고 군인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연금은 매달 165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없었고 다른 소득도 전혀 없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서영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무슨 연금을 받으라는 거냐? 난 국민연금도 못 냈고. 하지만 이미 군인연금을 받고 계신 그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약하면요, 본인이 직영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영연금 수급자여도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고요. 감액률은 상황에 따라 20% 이상.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탈락 통보 받을 수 있음. 반드시 사전에 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이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 꼭 상담 받아보시고 문서로 확인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 체류 60일 초과 시 중단. 딸이 미국에 살아서 2달 좀 넘게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기초연금이 끊겼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으면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 안에는 해외 장기 체류 시 연금 정지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외에 연속으로 6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건 개인이 신청해서 끊는 게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행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 처리하는 구조예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문재범님은 올해 69세, 딸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손주 돌잔치에 맞춰 3개월 정도 머물다 오셨습니다. 출국 당시엔 연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귀국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2달째 연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주민센터에 갔더니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록이 있어 기초연금이 자동 정지 처리되었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재범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가족일 때문에 잠깐 다녀온 건데.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해외여행이 아예 안 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60일 미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이 자격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지급이 멈춰요. 귀국한 후에는 다시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재지급 신청을 해야만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규정은 여행뿐 아니라 장기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돼요. 부산에 사는 최영수님은 건강 문제로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 예정이었는데 상태가 나빠져서 70일 정도 머물게 된 거예요. 귀국 후 확인해 보니 연금이 3달째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기까지 재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해외 나간 걸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 시스템에서 다 확인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설마 내가 다녀온 걸 알겠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해외 체류 날짜가 60일을 넘기는 순간 자동으로 연금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60일 넘게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받고 귀국 후 재신청 절차까지 미리 들어두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 도착한 우편이나 문자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가족에게 혹시 연금 관련 서류가 오면 꼭 알려줘. 이렇게 말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에 연속으로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정지된 연금은 귀국 후 재신청해야만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목적이 여행이든 치료든 요양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확인됩니다. 60일 넘게 나가야 할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미리 상담받는 것, 그리고 귀국 후 절차를 꼭 챙기는 것, 이 2가지가 연금 중단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 체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연금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교정시설 수감,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시 중단. 나는 분명히 연금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왜 중단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알고 보면 행정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만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경우. 둘,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셋,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기초연금법상 공식적으로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정시설 수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일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국민이 아닌 형을 집행 중인 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연금뿐 아니라 복지급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다른 혜택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행방불명자 등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로 사는 곳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상 거주불명으로 처리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서 연락을 시도해도 전화도, 우편도, 실제 거주 확인도 되지 않게 되고 결국 기초연금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서기태님은 혼자 사시다가 아들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실거주지가 아들 집이 아니었어요.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거주 불명자로 분류됐고 그 이후부터 연금이 정지됐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이사한 것뿐이라 생각하지만 행정 기준에선 실제로 사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금 중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허위 등록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오래 해외에 체류한 뒤 돌아오지 않았거나 장기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행정적으로 삭제된 경우예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에 사는 남이자님은 코로나 이후로 일본에 있는 언니 집에 체류하셨고 3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이자님의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됐고 연금도 끊겼습니다. 귀국 후 다시 등본을 회복하고 재신청 절차를 밟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약 3개월치 연금을 놓치게 되셨죠. 이런 경우들의 공통점은 행정상 실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형 집행 대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거나 완전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정지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주민등록상 상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바로 시스템에서 중단됩니다. 그럼 다시 받을 수는 없냐고요? 물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 불명 상태에서 복구되거나 수감 생활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몇 달간 소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단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교정시설 수감, 행방불명 등록, 주민등록 말소 상태가 되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런 상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 시스템이 자동 감지해서 처리합니다. 복구는 가능하지만 재신청이 필요하고 중간에 끊긴 기간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주소지만 옮겨놨어, 잠깐 머무는 거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정확하게 행정기관에 고지하시고 거주 상태를 확인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 장기 입원이나 교정시설 관련 상황이 생긴다면 복지 담당자나 동주민센터와 사전에 상담해 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신청 누락, 서류 미제출, 행정 실수로 인한 중단. 나는 분명히 대상자라고 들었고 연금도 잘 받고 있었는데요. 왜 끊긴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문제가 없는데도 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그 원인은 대부분 행정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즉, 신청을 안 했거나 서류를 빠뜨렸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행정기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신청 누락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 대상자라 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희선님은 올해 66세, 국민연금은 45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동년배 지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본인도 당연히 지급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초연금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신청할 때 같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1년 넘게 연금을 못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신청 누락은 생각보다 흔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 미제출 또는 미응답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확인 조사나 소득 재산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나 연금공단에서 서류 제출 안내문이나 문자, 통화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받지 못하거나 무심코 넘기는 순간 행정상 조사 불응으로 간주돼 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남이자님은 아드님과 함께 살면서 연금을 꾸준히 받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겼고 알고 보니 주소를 이전하면서 우편물이 기존 주소로 계속 발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번호도 예전 번호로 등록돼 있었고 결국 확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연금이 일시 정지됐던 거죠. 또 한 가지는 행정 오류입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담당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땐 무조건 불만을 제기하기보단 관련 서류와 기록을 확인해 담당 복지부서에 문의하고 공식적인 이해 신청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 하고 정기조사나 서류 제출 요청이 오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실수 하나가 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내 연금은 내가 챙긴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시 꼭 행정기관에 고지해야 하고요. 확인 조사나 서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련 문자는 무시하지 말고 꼭 열어보시고요.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60대 초반이신 분들, 지금부터 이런 행정 절차 하나하나에 익숙해지셔야 앞으로의 복지 혜택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내 연금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한 번 받으면 계속 나오는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건만 충족되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조건이 매년 바뀌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초과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을 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금이 만기돼서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든지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새로 상속받은 땅이 있다면 그게 전부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이런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갑자기 끊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상담 받으시고 상황을 행정기관에 알려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땐 반드시 알려주세요. 행정기관은 기초연금 관련 서류나 확인 요청을 등기우편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가 옛날 번호인 경우 이런 문서를 못 받게 되죠. 그러면 응답 없음으로 처리돼 조사 누락, 지급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하고 출국하세요. 해외 체류가 60일을 넘기면 연금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여행, 치료, 자녀 방문.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만 지급이 재개되는데 그 사이 기간은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행정기관에 안내받고 귀국 후 절차까지 미리 챙겨두세요. 네 번째,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액이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없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안 받는데 왜 탈락이야?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확인 조사나 서류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무시하거나 놓치게 되면 지급이 끊길 수 있어요. 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6가지 이유와 그에 대한 예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그만큼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어떤 분에겐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그 연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예고도 없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연금을 받고 계시긴 한데 잘 확인하고 계실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내가 챙기면 누군가는 그 덕분에 한 달이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중단 사유 총정리와 실제 사례 예방 방법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소중한 정보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